노화로 간 기능이 변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1. 약물 대사 능력 감소 2. 위산 분비 감소 3. 지방 흡수 증가 4. 타액 분비 증가 5. 칼슘 흡수 증가 답은 1. 약물 대사 능력 감소 약물 대사 능력은 약 성분을 분해하고 배출, 제거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노화로 간 기능이 변화되면 이러한 약물 대사 능력이 감소합니다.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카페인 음료를 마시게 한다. 2. 복근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3. 우유 섭취량을 늘리게 한다. 4. 고섬유질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 5. 설사 초기부터 지사제를 복용하게 한다. 답은 4. 고섬유질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 설사는 변 속의 수분량이 증가하여 물 같은 대변을 보는 상태로 장 안에 있는 해로운 물질을 배출하려고 하는 신체의 자기 방어 반응입니다. 그래서 설사를 할 때는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요구르트 같은 음식이나 고섬유소, 고지방질 음식, 매운 음식, 카페인 음료나 술은 피해야 합니다.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폐활량 증가 2. 섬모 운동 증가 3. 폐포의 탄력성 증가 4. 기침 반사 감소 5. 코 점막의 건조함 감소 답은 4. 기침 반사 감소 기침 반사라는 것은 먼지가 들어오자마자 반응하게 되는 H 하고 기침하면서 먼지를 떨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노화가 되면 이러한 기침 반사가 감소합니다. 1번 폐활량 증가 폐포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폐순활량이 감소됨에 따라 폐활량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폐활량이 저하되어서 쉽게 숨이 찹니다. 2번 섬모 운동 증가가 아니라 섬모 운동이 저하됩니다. 섬모 운동이 저하되고 기침 반사가 저하됨으로써 미세 물질들을 걸러내지 못해 기관지 내 분비물이 증가되어 호흡기계 감염이 증가합니다. 3번 폐포의 탄력성 증가 폐포라는 것은 폐 안의 작은 세포를 말합니다. 이러한 폐포의 탄력성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합니다. 5번 코 점막의 건조함 감소 노화가 됨에 따라 수분 함유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코 속의 점막이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공기를 효과적으로 가습, 그러니까 습기를 보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5번은 코 점막의 건조함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합니다. 적혈구 부족으로 몸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질병은 1. 빈혈 2. 정맥류 3. 폐기종 4. 혈전색전증 5. 동맥경화증 답은 1. 빈혈 빈혈은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병이죠. 노인에게 나타나는 빈혈은 철분 부족이 흔합니다. 철분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굴이나 달걀 노른자, 붉은 살코기, 그리고 콩, 시금치 등이 있습니다.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골반이 좁아진다. 2. 추간판이 얇아진다. 3. 근긴장도가 증가한다. 4. 인대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5. 허리의 피하 지방이 감소한다. 답은 2. 추간판이 얇아진다. 근골격계라는 것은 근근육과 골, 뼈와 그 밖에 힘줄, 인대, 연골 등의 조직으로 구성됩니다. 1번 골반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골반이 커지죠. 좁아지는 것은 어깨입니다. 2번 추간판이 얇아진다. 추간판이라는 것은 척추뼈 사이에 들어있는 인대 역할을 하는 물렁뼈를 말합니다. 노화가 되면 이러한 추간판이 얇아지고 오그라들어서 피가 줄어듭니다. 3번 근긴장도가 증가한다. 근이라는 것은 근육을 말하죠. 운동할 때 근육이 펴지고 오므라드는 정도와 양을 근긴장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근긴장도와 근육의 양이 저하되기 때문에
신체적 활동과 운동 능력이 감소합니다. 4번 인대의 탄력성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하기 때문에 관절 운동이 제한됩니다. 5번 허리의 피하 지방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죠. 엉덩이와 허리의 피하 지방은 증가하고 팔과 다리의 지방은 감소하는 노인 특유의 체형을 보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의 방광염 예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유치 도뇨관을 삽입한다. 2.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3. 맥주를 마시게 하여 소변량을 증가시킨다. 4. 낮에는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배뇨하게 한다. 5.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게 한다. 답은 4. 낮에는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배뇨하게 한다. 방광염은 너무 오랫동안 방광 안에 소변이 남아있으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소변을 일정 간격으로 빼줘야 합니다. 몸에 감염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용한 침구는 찬물로 세탁한다. 2. 가려운 부위에만 연고를 도포한다. 3. 아침에 약을 바르고 잠자기 전에 씻어낸다. 4. 감염 부위를 만져서 열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5. 대상자의 동거 가족은 증상이 없어도 함께 치료받게 한다. 답은 5. 대상자의 동거 가족은 증상이 없어도 함께 치료받게 한다. 5문 대상자는 물론 같이 사는 가족이나 동거인, 그리고 요양보호사 등 대상자와 접촉을 한 사람은 증상의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그리고 동시에 치료해야 합니다. 1번 사용한 침구는 찬물로 세탁한다. 사용한 침구는 찬물로 세탁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물로 10 내지 20분간 세탁하고 세탁 후 3일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2번 가려운 부위에만 연고를 도포한다. 도포한다라는 것은 바르는 것을 말하죠. 처방받은 전신 도포용 약제를 목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골고루 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나 얼굴, 마비로 인해서 수축되거나 굴곡진 부위도 빠뜨리지 말고 발라야 합니다. 3번 아침에 약을 바르고 잠자기 전에 씻어낸다. 옴 진드기가 가장 활동적인 시간이 언제죠? 그렇죠. 밤이죠. 그래서 옴 진드기가 가장 활동적인 밤에 약을 바르고 다음날 아침에 씻어내야 합니다. 4번 감염 부위를 만져서 열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옴은 옴 진드기가 피부에 서식하면서 피부병을 유발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감염된 사람이나 옷 또는 침구와 접촉할 때 감염되기 때문에 감염 부위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질병은 주의력 저하와 인지기능 장애가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히 발생함.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됨. 대체로 회복됨. 1. 선망 2. 파킨슨병 3. 척수 손상 4. 추간판 탈출 5. 알츠하이머병 답은 1. 선망 선망은 주의력 저하, 그러니까 주의 집중이 매우 떨어지고 인지기능 장애가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서 급격히,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급성질환이라고 합니다. 증상이 좋아지고 호전, 악화, 나빠지기도 하고 이게 반복되는 질환이죠. 그러나 대체로 회복됩니다.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눈부심이 증가한다. 2. 결막이 두꺼워진다. 3.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4. 눈물의 양이 많아진다. 5. 동공의 크기가 커진다. 답은 1. 눈부심이 증가한다. 눈부심이 증가함에 따라서 눈의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2번 결막이 두꺼워지는 것이 아니라 결막이 얇아지고 누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눈에 자극감이 생기고 불편하기도 하고 각막 궤양이 생깁니다. 3번 각막 반사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저하되어서 손상이나 감염에도 둔감해집니다. 4번 눈물의 양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눈물의 양이 감소하여서 건조해지고 눈이 뻑뻑해서 불편감이 있습니다. 5번, 동공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크기가 작아집니다. 동공의 지름이 줄어들어서 60세 노인은 20대보다 3분의 1 정도밖에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므로 밝은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당뇨병 대상자의 발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발톱 양끝을 둥글게 자른다. 2. 티눈은 손톱깎이로 잘라낸다. 3. 뜨거운 물로 자주 족욕을 한다. 4. 발가락이 노출되지 않게 양말을 신는다. 5. 발을 씻은 후 발가락 사이에 물기를 남겨 습기를 유지한다. 답은 4. 발가락이 노출되지 않게 양말을 신는다. 당뇨병 대상자는 발을 주의해서 관리해야 하는데 4번 발가락이 노출되지 않게 양말을 신어야 하는데 조이는 양말은 금지합니다. 1번 발톱 양끝을 둥글게가 아니라 발톱은 일자로 잘라야 되겠죠. 5번 발을 씻은 후에 잘 말려야 합니다. 그리고 발 건조 예방을 위해서 보습제를 발라야 합니다. 우울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회적 활동을 줄이게 한다. 2. 햇볕을 쬐며 걷기 운동을 하게 한다. 3. 곧 괜찮아질 것이라고 위로한다. 4. 대상자의 감정 표현을 자제하게 한다. 5. 항우울제 용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답은 2. 햇볕을 쬐며 걷기 운동을 하게 한다. 우울증 대상자는 햇볕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번 사회적 활동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모임 같은 사회적 활동을 늘려야 합니다. 3번 막연하게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변이나 가족들의 긍정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4번 대상자의 감정 표현을 자제, 그러니까 스스로 억제해서 다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느낌, 분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언어로 표현하도록 돕습니다. 5번 항우울제 용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항우울제 용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의 우울이면 지체 없이 정신과 외래를 방문해서 상담과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노인에게 권장되는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간헐적으로 단식을 한다. 3. 단순당이 많은 음식을 선택하여 섭취한다. 4. 1일 에너지 필요량 이상의 칼로리를 섭취한다. 5. 고기, 생선, 달걀, 콩 중에 하나 이상을 매일 섭취한다. 답은 5. 고기, 생선, 달걀, 콩 중에 하나 이상을 매일 섭취한다. 1일 단백질 필요량은 체중 1kg당 1g이죠.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1일 단백질 섭취량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 섭취합니다. 1번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은 탈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기사항이 아니라면 물을 충분히 마시도록 해야 합니다. 2번 간헐적으로 단식을 하면 안 되겠죠. 3번 단순당이 많은 음식을 선택하여 섭취한다. 단순당이 많은 음식은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단순당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비만 등 대사장애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4번 1일 에너지 필요량 이상의 칼로리를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칼로리 섭취를 해서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노인의 운동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준비 운동을 생략하고 본 운동을 시작한다. 2. 방향을 빠르게 전환하는 운동을 한다. 3. 개인의 능력보다 높은 수준의 운동을 한다. 4. 최대 운동 능력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휴식을 취하지 않는다. 5. 낮은 강도로 운동을 시작하고 상태를 보면서 점차 강도를 높인다. 답은 5. 낮은 강도로 운동을 시작하고 상태를 보면서 점차 강도를 높인다. 1번 준비 운동을 생략하고 본 운동을 시작한다. 준비 운동을 생략하면 안 되겠죠. 적어도 10분 이상 준비 운동을 해서 유연성을 높이고 근육 손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2번 방향을 빠르게 전환하는 운동을 하면 안 되겠죠. 빠르게 방향을 바꿔야 하는 운동이나 동작은 금해야 합니다. 3번 개인의 능력보다 높은 수준의 운동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4번 휴식을 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운동하는 중간중간에 충분히 휴식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폐렴구균은 매년 1회 접종한다. 2. 인플루엔자는 매년 2회 접종한다. 3. 백일해는 10년마다 접종한다. 4. 파상풍은 1회 접종했다면 10년마다 추가로 접종한다. 5. 대상포진은 과거의 홍역을 알았다면 접종할 필요가 없다. 답은 4. 파상풍은 1회 접종했다면 10년마다 추가로 접종한다.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반드시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대상포진, 파상풍, 디프테리아 이 5가지 예방접종이 권장됩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번 폐렴구균은 매년 1회 접종한다. 폐렴구균은 50세 이상 면역이 떨어진 사람 같은 위험군에 대해서는 1회 내지 2회 접종하고 65세 이상일 때 1회 접종합니다. 2번 인플루엔자는 매년 2회가 아니라 1회 접종합니다. 3번 백일해는 10년마다 접종한다. 50세 이상일 때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는 1회 접종합니다. 4번 파상풍, 디프테리아 이 2가지는 1회 접종했다면 10년마다 추가로 접종해야 합니다. 5번 대상포진은 과거에 홍역을 알았다면 접종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접종을 해야 합니다. 대상포진은 총 2회 접종하는데 50세 이상일 때 1회 접종을 하고 65세 이상일 때 추가로 1회 접종합니다. 노인성 질병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재발이 드물다. 2. 약 성분이 체외로 빨리 배출되어 치료가 어렵다. 3. 질병 발생의 원인이 명확하다. 4. 한 가지 질병이 단독으로 발생한다. 5.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다. 답은 5.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다. 대부분 노인성 질병이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1번 재발이 드물다. 노인성 질병은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해서 합병증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2번 노인성 질병은 약 성분이 체외로 빨리 배출되지 않습니다. 신장이 배설 능력이 저하되어서 약물 성분이 신체 내에 오래 남아 중독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3번 질병 발생의 원인이 명확한 것이 아니라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만성 퇴행성 질환이 많습니다. 4번 한 가지 질병이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 쉽습니다. 위염으로 명치 부위의 통증과 구토 증상이 있을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은 1. 하복부를 마사지한다. 2. 차가운 음료를 마신다. 3. 처방받은 제산제 복용을 중단한다. 4. 양손으로 상복부를 밀어 올린다. 5. 하루 정도 금식하여 위의 부담을 덜어준다. 답은 5. 하루 정도 금식하여 위의 부담을 덜어준다. 인플루엔자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야외 활동을
권장한다. 2.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게 한다. 3. 치료제로 항생제를 복용하게 한다. 4. 운동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게 한다. 5. 정기적으로 흉부 방사선 검사를 받게 한다. 답은 2.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게 한다. 인플루엔자는 독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게 합니다.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심근의 두께 감소 2. 심근의 탄력성 감소 3. 심박동수 증가 4. 최대 심박 출량 증가 5. 말초로부터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증가 답은 2. 심근의 탄력성 감소 심장은 나이가 들면서 1번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서 2번 심근의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3번 심박동수는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것을 말하죠. 이러한 심박동수는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합니다. 4번 심박출량은 심장이 한 번에 내보내는 혈액량을 말하는데 노화가 됨에 따라 이러한 최대 심박출량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합니다. 5번 말초로부터 심장으로의 혈액순환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합니다. 대상자의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1. 금연한다. 2. 햇볕을 쬐인다. 3. 칼슘을 섭취한다. 4.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5. 염분 섭취를 줄인다. 답은 2. 햇볕을 쬐인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의 강렬한 자외선은 피하고 그 시간 전후로 해서 일주일에 2회 내지 3회 정도 팔과 다리 등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자외선을 쬐면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절박성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낮에는 기저귀를 채워준다. 2.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3. 웃음요법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다. 4.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5. 따뜻한 커피를 자주 마시게 한다. 답은 2.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절박성 요실금은 소변을 보고 싶다고 느끼자마자 바로 소변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절박성 요실금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방법은 항문과 골반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해야 합니다.